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이 정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10명, 오늘도 10명 계속 좀 희망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9일째 10명 안팎을 네.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그러니까 신규 환자는 10명이지만 해외 유입이 대다수입니다. 9명이었고요. 네. 70여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단 1명 나왔습니다. 예. 현재까지 완치는 8,717명으로 81%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 사망은 2분이 늘어서 242명입니다. 2.26%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종교 행사가 대거 이제 재개됐어요.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요. 예. 일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첫 주말이죠. 이제 종교 행사가 대거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로 근데 이제 사전 예약된 분들을 한해서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 또는 성당도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일단 입장을 시키고요. 마스크 예. 착용을 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거리두기, 그러니까 뛰어앉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십만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오늘 7차례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예배당에 1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분의 1 정도인 1,200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조계사 등의 사찰도 다시 그 종교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방심하지 마셔야 될 텐데요.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자가 30% 정도 된다고요? 좀 상당한 비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100여 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30%, 또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죠. 예. 그때도 이제 무증상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요. 의정부 성모병원의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었습니다. 증상을 거의 못 느꼈다는 거죠. 특히 이런 병원 이외의 어떤 집단 감염 사례에서는 80% 정도가 가벼운 증상 또는 무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증상 감염에서 국내에서 2차 전파, 그러니까 가족 등한테 전파된 2차 전파 사례는 아직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무증상 사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충원 기자 죄송합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28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37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의 81.3%인 8,717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명이었습니다. 어제 격리 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는 안타깝게도 2분이 사망하셔서 전체 사망자가 242명으로 증가하였고 치명률은 2.26%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10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9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는 1명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한 명은 대구에서 보고된 사례이고 2세 여아로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현재 감염 경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57.4%, 해외 유입된 사례하고 관련된 사례가 3.2%로 전체적으로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 감염으로는 지역 집단 발병 사례가 17.6%이고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사례가 11.6%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모두 12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었으며 전체 누적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9.6%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9명은 유럽에서 3명, 미주에서 3명, 그리고 기타는 일본,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등 3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가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산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였고 클럽 방문자 및 직원 등 480명에 대해서는 접촉 여부 조사 및 주점과 횟집 내의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격리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료진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격리 조치되고 방역 조치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양성자는 263명으로 바이러스 배양 검사와 재양성자의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한 2차 감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배양 검사 총 6건은 모두 음성이었고 59건에 대해서는 배양 검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재양성 시기의 노출에 의해 신규로 확진된 2차 전파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2주간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할 경우에는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흥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공고드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의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확진자 수가 2,94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27%로 가장 많은 발생을 하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또한 활동 범위가 넓어서 확진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접촉자를 유발하고 또 자칫 밀폐된 공간에서 또는 밀집된 그런 접촉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슈퍼 전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고 부득이하게 밀폐, 밀집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 철저히 하고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은 이후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셔서 선별진료소를 통한 조기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4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또 긴 기간 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음도 위축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종교활동, 야외활동, 여행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 수는 감소 추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몇몇 지역 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두 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키고 유흥시설처럼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는 슈퍼전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등교 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의료인과 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젊고 활동적인 청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무증상 감염자, 경증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방심이 자칫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차로 가족 단위의 최소 규모로 이동하고 단체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피해 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어르신은 안타깝고 송구하지만 사람 간의 접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정례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좀 자세히 말씀 나눠보죠. 자, 기자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9명이 이제 해외 유입 사례인데 예. 유럽 3명, 미국 3명, 또 일본,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각각 1명씩 뭐 전 세계를 아우른다고 해도 되겠죠. 그만큼 네. 아직도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적인 유행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부산에서 지난 18일 그 10대 클럽에서 접촉자는 아니지만 같이 입장한 사람이 한 480명 정도 돼서 지금 네. 조사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제 활동 반경도 높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특히 그 무증상이나 증상이 가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또 활동 반경도 넓고 그래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고 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젊은 층의 방심이 혹시 유흥시설 등에서 대규모 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좀 했습니다. 특히 학생 등교를 또 앞당겨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또 우리의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층이 조금 방심을 삼가하고 완화된 거리 두기를 좀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양성자 관리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재영상자가 처음에는 100여 명이다가 지금까지가 26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양성이 어떤 건지 네. 재감염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재활성화라기보다는 바이러스의 조각이 남아서 재양성 판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배양에선 그 바이러스가 자라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감염의 사례도 아직까지 없고 그다음 바이러스 배양도 안 되기 때문에 재양성은 나오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뭐 접촉자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도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국내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제외한 뭐 해수부나 구로 콜센터, 의정부 성모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을 때 30%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었는데 예. 현재 무증상 감염이었던 사람이 접촉한 사람으로 전파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 무증상 감염이라고 해도 해외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미국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한 2주 전부터는 뭐 신규 확진자가 좀 3만 명 이하로 줄었다라고 예. 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또 3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만 명 안팎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처럼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고요. 예. 현재까지 환자가 92만 명이나 되고 사망자도 5만 3천 명이나 돼서 전 세계 사망자의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부터는 이제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재개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좀 신규 확진자 좀 많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렘데시비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임상 시험을 거치고 있죠. 지금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시카고 대학에서 중간 그 임상 시험 결과가 유출됐는데 중증 환자가 거의 다 한 명을 빼고 다 나았다, 완치됐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던가 하면 예. 최근에 중국 임상 시험이 중단됐는데 그 중단된 임상 시험의 결과를 보니까 가짜약하고 렘데시비르 투여군에서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좀 비관적인 그런 결과죠. 아직 그 임상 시험의 공식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임상 결과가 나오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신은 항상 궁금한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사실 백신은 최소 개발하는데 5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로 투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성까지 완전히 담보되는 상황에서 백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6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해외 유입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확진자의 81%인 8,7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9,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242명이 숨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외 유입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는데 모두 해외 유입 관련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미국에서 체류하다 지난 10일 귀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귀국 직후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는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과 영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본에 체류했던 30대 여성이 입국 이틀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그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30대 회사원이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확진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종교 행사 대거 다시 시작됐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는 신도가 모였고 대형 교회들도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2달 동안 중단했던 일요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법당 내외부에는 신자 간 거리를 띄우도록 사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흘 뒤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식은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코로나19 극복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절반가량 현장 미사를 재개한 천주교 성당에서도 주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관내 230여 성당을 둔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직접 출석 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오늘 관내 많은 성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회들 역시 상당수 현장 예배로 복귀한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7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미리 사전 참석을 알린 신도들만 현장 예배 참석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틀 뒤 종단 최대 경절인 대각 개교절을 맞는 원불교는 오늘 성직자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본 기념식은 전북 익산의 중앙총부에서 당일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비대면 종교 행사를 권장하지만 실내에 모일 경우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열 체크, 참여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즉 합창이라든지 구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늘 조계사와 명동 대성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주요 종교시설로 현장 점검을 나가는 등 전국에선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자, 그럼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최신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한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확진자가 10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728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이 추가돼 누적 242명이 됐습니다. 또 8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1,769명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이를 자세히 보면요. 8회째
10명 안팎의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 그제까지 이틀간 추가 사망자가 없었지만 어제 2명이 추가됐는데요. 전체 치명률은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23.7%, 70대 이상에서 10%대로 고령대 치명률이 여전히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보면요. 경기도에서 6명, 대구와 부산, 전북, 그리고 검 몇 가정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요. 대구는 지역사회 감염이었지만 나머지 9명은 모두 검역을 포함해 해외 유입과 관련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상태는 해외 유입에 의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유입이 원인이 된 확진 추정 사례를 보면요. 지난 한 주간 미주 유입 사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요. 유럽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유입이 각각 7명씩 나왔습니다. 해외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외에도 터키나 인도 등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하루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이제 누적 확진자는 1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을 맞아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방심이 가장 큰 위협 신호고 언제나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며 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부분 정상화 조치를 내려서 일부 영업장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는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지아주 등 3개 주가 영업 재개를 허용한 곳은 미용실과 이발소, 식당과 운동시설 등 일부 사업장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철저한 방역 활동 등을 전제로 했습니다. 문을 연 가게 주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I'm going to try it. I just feel like us as a country, we're going to have much bigger problems financially if we don't.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It's a health hazard. Honestly, right now, with everything that's going on, it's way too early. 다른 몇몇 주에서도 진단과 항체 실험 등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상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t it as the weeks go by, but we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we say we're exactly where we want to be with regard to testing.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 수는 93만 명, 사망자는 5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부분 정상화라도 정확하고 광범위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된 셧다운 조치로 실업자 수도 최근 5주간 2,650만 명이 늘어나면서 안전과 생계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백악관 브리핑을 생략했습니다. 자신의 살균제 인체 투입 검토 발언이 논란과 비판을 야기한 데다 장시간에 걸친 잦은 브리핑이 오는 11월 대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참모들의 건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그제 시작된 경북 안동의 산불이 어제 오후부터 재발화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훈 기자, 산불이 사흘째 맡고 있는데 진화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북 안동의 산불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화 헬기 32대가 투입돼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에서는 공무원과 소방대원 등 인력 3,500여 명과 진화 차량 등 장비 200여 대가 집중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의 바람이 초속 3m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 7, 8m에 비하면 많이 약해져 진화 작업이 한결 편한 상황입니다. 큰 불길도 대부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더 이상의 확산은 없으며 방화선 안에서 집중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어제 오후 긴급 대피했던 주민 1,100여 명도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주택 4채를 비롯해 가축 사육시설과 창고 등 14개 동이 불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축구장 280개 면적에 임야 2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안전을 위해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에서 서안동까지 15km 구간은 약 16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그제 오후 안동시 풍참면 야산에서 시작됐는데 어제 오전까지 90% 이상 진화됐다가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지면서 재확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지난 1월 네팔 교육 봉사 도중 눈사태로 실종됐던 교사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면 국내 이송과 장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네팔 교육봉사 도중 실종됐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된 시간은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네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으로 현지 민간 순찰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엔 교사들과 동행했던 네팔인 안내자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월 사고 직후 외교부 신속지원단과 함께 현지 지원단을 급파해 군 헬기, 경찰, 민간 수색대원이 현장 주위를 탐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기상 악화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네팔 전 지역 통행 금지로 인해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곡 하류에 시신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고 현지 민간 순찰대에 의뢰해 매일 순찰 활동을 실시한 결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찾아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지 경찰이 시신을 확인하면 헬기를 이용해 카트만두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 국내 이송과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머지 실종교사 2명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네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기차가 지난 21일과 23일 북한 원산 리조트 지역에 정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내 싱크탱크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이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원산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